아니 후딘 이 숟가락 디테일 뭐야. 바로다가 손에 쥐어주면은 사이코키네시스. 몸 디테일이 이 정도면 만화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게 아닌가.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포켓몬스터. 바로 포켓몬을 레고로 정말 똑같이 만드는 장인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브링미 스튜디오스님의 작품으로 꼬부기, 파이리 같은 1세대 포켓몬부터 다크라이, 따라큐, 초연몽 등등등 이런 후세대 포켓몬들까지 전부 만드시는 분이고 싱크로율 100%. 정말 만화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포켓몬 레고의 세계로 1세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스타팅 포켓몬 꼬부기, 파이리, 이상의 씨입니다. 먼저 파이리는 이 몸의 굴곡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간단하게나마 나름 뒤에 꼬리도 움직이고 팔도 다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의 씨 진짜 브릭도 얼마 안 썼는데 표현이 되게 디테일하고 이상의 씨는 머리 부분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전 이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는 꼬부기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거북거북 꼬부기도 팔과 다리가 다 움직이고 이 꼬리까지 너무 귀여워. 참고로 이렇게 거북왕으로 진화한 모습도 만들어 주셨고요. 레이저몽 이상의 꽃까지 최종 진화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고우스. 이야 표정 뭐야 완전 똑같아. 제가 또 벗겨먹는 고우스 정말 좋아했는데 레고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얼굴 밑에 투명 브릭을 사용해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뒤에 보라색 가스는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네. 1세대 포켓몬 중에서 이 라플레시아도 있었는데요. 위에 이 머리꽃 표현한 거 완전 만화 그대로야. 그리고 이 몸통을 보시면은 여기 얼굴이 있고 이 팔이랑 다리도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리가 이중관절이야. 이중관절. 풀독 타입으로 특수공격 110에 잠깐만 나 레고 유튜버지. 자 다음 와 후딘도 있어. 얼굴이랑 이 수염 대박이야. 원래 이렇게 길었었나? 얼굴도 간단하게 돌아가고 이 수염에도 관절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더라고요. 다리부터 보면은 무릎 관절에다가 와 여기도 돌아가고 거의 뭐 사람인데 사람? 가동성이 정말 좋고 진짜 이분이 단순히 포켓몬의 외형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동되게 만드시는 게 엄청나네. 이 후딘 수조도 왜 이렇게 디테일해. 바로다가 손에 쥐어주고 사이코키네시스. 다음은 이 비밀의 호박을 복원시키면 나타나는 고대 포켓몬 부테라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아주 잘 나온 것 같고요. 얼굴이 만화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은데? 볼관절로 연결돼 있어서 목이 움직이고 턱도 위아래로. 얘는 진짜 뭔가 파는 제품 같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날개라든지 꼬리, 다리도 전부 움직일 수 있게 관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이분이 레고 회사에 들어가서 포켓몬 시리즈를 만들면 정말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지우와 어깨 동무하는 포즈까지. 그리고 망나뇽. 이거는 아예 처음 민용부터 다 만드셨더라고요. 이 민용부터 한번 보면은 완전 조그맣다. 얘는 무슨 올챙이 같아. 올챙이. 다음 신용. 와 여기서 확 커지네. 몸통도 다 볼관절로 이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민용, 신용까지는 비슷한 느낌으로 가다가 이 망나뇽이 되면 확 달라지잖아요. 어릴 때 이거 보고 좀 충격이었어. 특히 망나뇽 배 부분을 브릭을 겹쳐가지고 표현해준 게 정말 인상 깊었고 몸에 이런 굴곡진 볼륨감들이 완전 살아있네. 그리고 눈들이 또 다 브리켓이라서 되게 초롱초롱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1세대 포켓몬들을 쭉 살펴봤고 이제 2세대 포켓몬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총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핫삼과 헤라크로스입니다. 먼저 스라크의 진화형인 이 핫삼. 진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확실히 더 강해진 느낌이야. 근데 솔직히 얼굴은 얘는 포켓몬보다는 뭔가 디지몬에 나올 것 같이 생기긴 했죠. 핫삼 하면 역시 이 집게 부분인데 그 동그랗고 뭉툭한 느낌, 그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고 요것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헤라크로스는 지우가 데리고 다니는 포켓몬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특히 이 마우스처럼 생긴 몸통이 정말 똑같고 장수풍뎅이 특유의 이 멋진 뿔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팔 부분이라든지 다리도 전부 가동이 되고 아까 핫삼이랑 같이 보면은 요 정도 크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4세대 포켓몬들. 4세대 하면은 뭐 초용몽, 다크라이 등등
정말 유명한 포켓몬들이 많고 포켓몬스터 DP가 방영하면서 제2의 부흥기이기도 했죠. 4세대는 스타팅 포켓몬으로 모부기, 불꽃숭이, 팽돌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불꽃숭이가 최종 진화한 형태인 초연몽입니다. 뭔가 이 손오공을 모티브로 한 듯한 디자인이고 진정한 불꽃머리 스타일의 소유자라는 거. 다리 관절도 이게 무슨 일이야. 고관절, 무릎, 발목 아주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다 들어간 것 같고 몸통까지 회전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동성은 이게 가장 좋지 않나. 다음은 팽돌이가 진화한 임페르트입니다. 얘를 보면은 앞에 항상 넥타이를 하나 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이 발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됐고 얼굴도 진짜 멋있다. 앞에다가 삼지창을 하나 박아놓은 듯한 모습인데 실제 마카로니 펭귄을 모티브로 한 것이죠. 이거는 모부기가 진화한 도대부기입니다. 셋 중에는 얘가 제일 비슷한 느낌이에요. 생긴 것처럼 목이랑 하체가 아주 튼실하고요. 토대부기 등에는 껍질 위에다가 이런 숲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레고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짜 비슷하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초연몽, 임페르트까지 한 번에 같이 보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4세대 악타입 환상의 포켓몬 다크라이.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워낙 포켓몬 자체가 너무 멋지다 보니까 레고로 봐도 정말 멋있고 그 연기처럼 흩날리는 얼굴이나 몸 디테일이 이 정도면은 만화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게 아닌가. 받침대를 써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주었고요. 얼굴도 까딱까딱, 몸도 위아래 360도로 다 돌아가고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애니에서 나오는 다크라이의 이런 포즈들도 똑같이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최애 포켓몬이었고 이제 세대를 좀 더 건너뛰어서 7세대 이상 포켓몬 따라큐 딜리버리 저승 가숭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귀여운 얼굴 밑에 이 섬뜩한 발톱 뭐야. 바로 따라큐의 이 그림자 발톱 기술을 레고로 표현해 주었더라고요. 피카츄를 본뜬 천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7세대 포켓몬이죠. 그래서 뒤에 이런 피카츄 꼬리도 하나 달려있고 아직까지도 이 누더기 속 진짜 따라큐의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포켓몬입니다. 다음은 이 딜리버드 일명 배달 포켓몬으로 이름 자체가 딜리버리에서 유래된 캐릭터죠. 레고로 보니까 눈이 더 땡그랗네. 참고로 뒤에 이 하얀 건 꼬리가 아니라 딜리버드가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입니다. 얘는 딱 봐도 가동이 많이 되게 생기진 않았고 이 손을 들어가지고 따하 요정도. 여러분 이 1세대 포켓몬인 성원숭이 진화하면 저승가숭이라는 엄청난 포켓몬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원숭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저승으로 가서 고스트 타입 저승가숭으로 진화한 모습입니다. 아니 이제 진화도 상식을 뛰어넘네. 초사이언처럼 하늘로 뻗친 털들이 아주 강력해 보이죠. 이외에도 브링미 스튜디오스님의 채널에 가시면 다양한 포켓몬 레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신 포켓몬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